소셜미디어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옛날 재미로 예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죠. 네. 싸이월드는 어떤 이거 인터넷에 재미있는 유머로 많이 올려져 있는 거죠. 싸이월드는 네.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 네.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네. 블로그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핫커스트는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육아가 많죠. 트위터는 내가 이렇게 병신이다. 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워낙 있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재미있게 예전에 표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SNS는 각각의 다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계속 보시면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서비스는요. 영국의 사회학자 반스가 개념을 정리를 했죠. 복잡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용어죠. 이 소셜 네트워크, 그것을 이용하는 도구들을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죠. 그렇죠?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죠. 외국에서는 다 소셜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NS라는 용어를 부르는데 외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는 SNS라고 그러죠. SNS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되겠고요. 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죠. 미디어니까.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셜 미디어죠. 그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 이렇게 구별해서 씁니다. 마크 주커버크의 그 성장 과정, 그 페이스북 창립한 과정을 다뤘던 영화 소셜 네트워크. 영화 이름도 소셜 네트워크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어원은요, 소셜 사회적인 개념, 네트워크, 그물망. 그물망처럼 사회적 이런 개체들이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합성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어원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소셜미디어는요,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는데요. 국제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워킹그룹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터넷상에서 저만 얘기하니까 되게 심심하네요. 네.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인터넷상에서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소통을 해주는 미디어 서비스를 유도하는 매체, 소셜 미디어다 이렇게 부르고요. 보이드와 앨리스는요, 2007년에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자신을 대중에게 또는 혹은 일부 대중에게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시스템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관계망을 보거나 연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의 특성을 가진 웹 기반 서비스. 참, 말이 무지하게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한글 번역이 더 어려워요. 네, 말이. 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소셜 미디어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통칭해서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를 합쳐서 우리는 그냥 SNS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용어는요. 이렇게 되겠고요. 소셜미디어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SNS 전문가정 들어오신 분은 교재에는 이게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뭐냐면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시면은 자 보시면 SIPS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SIPS.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SIPS. SIPS. SIPS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S는 뭐냐면 sympathize죠. 이게 공감이란 뜻이죠. 공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에 소셜미디어 여러분이 자료를 많이 올리실 때 왜 올리세요? 나 혼자만 즐기려고 올리시는 게 아니라 주로 공감을 얻으려고 하시는 부분이 많죠. 공감. 그래서 공감하고 사람들이 확인을 해요. 그거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한 증거를 뭘 남겨요? 좋아요. 댓글. 그렇죠? 예, 좋아요. 또는 댓글 이런 걸 남기죠. 내가 봤다는 거. 공감을 확인하는 거죠. 아이덴티파이죠. 그 다음에 참여를 합니다. 댓글 남기거나 내가 이벤트에 참여를 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거기에 마음적으로도 참여를 같이 해주게 되죠. 공감으로 불러일으킬 만한 정보를 먼저 제작해서 올려주고 다수가 확인하고 참가하죠. participate. 참가하죠. 그 다음에 S가 share and spread입니다. 이게 뭘까요? share, 공유를 하죠. 항상 공유해 주시죠. 공유하고 그거를 또 확산시켜 줍니다. 퍼뜨리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것이 소셜미디어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올릴 때 공감을 얻지 못할 자료를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올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자료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 되겠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는 글을 올리거나 다른 걸 공유해 오실 때는 공감이 될 만한 걸 올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 공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공감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하고 최소 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올리는 것이 필수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흔히 부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란 뭐냐?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의 노드는 출발점입니다. 점이에요, 점. 노드가 돼서 각 노드들 간에 NODE거든요. 노드들 간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소셜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학문적인 내용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뭐냐?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죠. SNS.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친구 등과 같은 새로운 인맥을 또 만들고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무슨 서비스? 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는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예요. 커뮤니케이션의 한 분야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소통이 되지 않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을 보시게 되면 아랍에미리트가 99%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놀랍죠?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대만이 88%, 한국이 87%, 2020년 작년 1분기 기준입니다. 의외죠? 아랍에미리트가 높은 걸 보면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태국, 스웨덴 순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하는 이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요즘 중동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또 볼게요. 월간 사용 이용자 순위 보게 되면 어디가 많이 쓰고 있을까요? 작년 2분기까지 봤을 때 역시 밴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틱톡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이죠. 밴드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활성 이용자 순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밴드는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서 한 군데서 활동해도 활동하는 것으로 활성 이용자로 잡히기 때문에 조금 과장도 많고 약간 좀 뻥도 좀 많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시게 되면 50대 이상은 어떤 거 많이 쓰고 있을까요? 1위가 밴드 544만 명,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297만 명, 그다음에 페이스북 177만 명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10대도 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에는 인스타그램이 꼭 들어가 있죠. 그렇죠? 50대 이상에서는 인스타그램은 많이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역시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의 SNS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실 수가 있고요. 월 평균 이용자 수 보시게 되면 모바일 앱 사용자 순위 보게 되면은 보시면 여성이 조금 더 많고요. 여성이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20대, 30대 압도적으로 많죠. 50대 이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남성의 SNS MAU를 Monthly Active User, 활동적인 액티브 유저가 쓰고 있는 탑5를 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10대부터 50대까지. 1위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보셨었죠? 2위는 이렇게. 3위는 4위, 5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대 보면 특이한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20대. 그렇죠. 이거 에브리타임이라고 부르는 건데 학생들 수강 신청할 때 수강 신청할 때 교수님들의 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다 공개돼서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쓰는 그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에브리타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20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죠. 여성들 쪽 볼까요? 여성들 쪽 뭐가 있을까요? 역시 에브리타임은 역시 있고요. 20대에는 보시면은 여성들 쪽에 가장 많은 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에는 역시 유튜브. 오래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오래 사용하는 건 역시 유튜브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SNS 차이점 볼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네, 시간상 온라인 커뮤니티는 주로 비슷한 관심사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서비스고 SNS는 개인이 중심이에요.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요, 개인 중심이라는 거. 여기 차이점이죠. 다른 개인하고 관계를 맺고 개인끼리 연결돼서 더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관심사를 모여있는 그룹 중심이고 SNS는 개인 중심이고 가장 크게 보실 수 있는 차이점. 그리고 SNS 영향력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이거는 뭐 네.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하루 업로드된 것만 다 보시려면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18년이 걸립니다. 하루 올라온 것만 다 보시려면. 18년 동안 저것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제 소셜은 사람이 중심이고요. 연결이 핵심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셜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사람 플러스 연결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오늘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5월에 할 때 이 나머지 부분하고 제가 그 버추얼 휴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거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보통 나눠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SNS를요. 1세대는 이렇게 동창 친구 찾으려는 사람들, 싸이월드, 아이러브 스쿨. 그 다음에 2세대 SNS는 블로그, 카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2세대라고 해서 지금 안 쓰는 건 아니죠. 이렇게 등장했던 세대였지만 지금까지 늘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지금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인맥 중심의 폐쇄형이 있고요. 소통 중심의 개방형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3세대는요. 관심사 중심이에요. 관심사 중심,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인 해시태그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들. 4세대는 뭘까요? 1인 방송 중심의 개성화, 개인의 개성화가 드러나는, 또 개인화가 드러나는 동영상 중심의 해시태그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는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4세대 SNS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4세대 SNS라고 SNS 업계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없어요.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분류한 거예요. 보통은 이런 뭐 자료라든지 저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3세대까지 보통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제가 4세대를 일부러 한번 붙여본 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붙여본 겁니다. 지금 4세대가 아닌가라고 싶어서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른 내용이 뒤에 또 계속 있어서 그 내용까지 다 하려면 여러분이 지쳐서 쓰러지실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그래서 아무래도 15분이 초과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5월의 첫째인가? 네, 이루어지는 제 강의에서는 SNS에 대한 분류, 역사 쭉 같이 다 보실 거예요. 트위터부터 특징들을 다 같이 보실 겁니다. 유명한 트위터를 다 보여드리고 할 건데요. 그쭉 통신 이런 SNS의 서비스들을 쭉 다 같이 전체 역사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시도록 할 거고요. 네, 버추얼 휴먼이라고 사이버에서 활동하는 그 애니메이션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가짜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람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사람은 아니죠. 가짜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같이 찾아보는 영상도 같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다음번에 한번 꾸며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